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단의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조은정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강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매우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버벅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저에게 이제 배정될 시간이 40분이어서 한 30분 가량을 이제 현장에서 궁금해하시는 진짜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읍면동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저희 그 팀이 이제 또 어떤 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현장에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이제 거의 4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이제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추진될 것인지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거랑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읍면동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사업의 개념은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간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는 소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근데 워낙 이 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이제 빠르시겠지만 가장 그래도 한 줄로 딱 저희가 이 사업이 뭐냐 할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제 복지와 자치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복지 안에는 이제 건강의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주민 관점에서 뭐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부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뒤에서 또 강의해 주시겠지만, 뭐 마을복지 계획 등을 통해서 특성화된 다양한 마을 모델을 발굴하는 게 저희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단위 행정안전부 안에 자치분권 제도과, 그러니까 자치분권실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의 큰 틀은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하고도 함께 이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의 큰 의미는 자치분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치분권에 이제 저희가 그 최종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는 건데 거기 안에 저희가 이제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풀뿌리 자치 활동과 공동체 내 돌봄을 이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읍면동의 이제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이제 행정 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 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사업 이름이 이렇게 좀 어렵기 전에는 혁신 읍면동 추진단이라고 해서 읍면동을 이제 이렇게 혁신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기 안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더 함축되면은 더 좋겠다라는 이제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된 거고 여기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국민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줄여서 이제 주인공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민이 주인 된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다 주인공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주인공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때는 주인공 사업이라고 좀 요약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자치분권하고 저희 이제 주인공 사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자치분권의 비전이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고 그런다면은 저희의 이제 사업 비전은 주민이 만드는 자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제 복지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보건복지 증진을 이제 사업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 분야에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그 서비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이 더 이렇게 안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눈빛으로 저에게 약간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단에서 만든 이제 주인공 사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데 저희가 크게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 가운데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현장 서비스의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 그게 바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가장 그 큰 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시군구의 어떤 역할을 더 강조하는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부분. 그다음에 저희 단위 3개의 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팀이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이제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자치 지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시도 조금씩 이렇게 시범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이제 읍면동이 이제 그 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주민자치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도 저희 단에서 아주 크게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안에 이제 지역 활력 증진 사업 요 이제 한 4개의 축으로 저희 이제 사업 단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자세히 아실 거니까 이 앞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과연 이 주인공 사업이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나 이제 그렇게 보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서 우선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도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개편이라는 사업을 해서 그때 그래서 주민생활 지원과 그래서 어떤 제가 지자체에 강의를 좀 가면은 아직도 주민생활 지원과라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복지정책과나 복지행정과로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주민생활 지원과라는 과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이 저희가 이 주인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달체계의 이제 어떤 흐름상에 이제 큰 어떤 영향을 이제 준 이제 전달체계 개편할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제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 거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2015년도에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돼서 읍면동에 이제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이제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인력을 전문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이제 주인공 사업이 더 이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의 이제 전달체계 이제 개편에 있어서의 좀 성과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지역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제고가 됐고, 그다음에 지자체 이제 복지 담당 인력이나 조직을 좀 이제 대폭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주인공 사업을 더 이렇게 강화하게 된 거에는 어떤 이제 취약계층 대상의 이제 복지 기능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동안 사업들이. 그리고 시군구에서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 간의 연계 협력이 점점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추진 체계가 좀 미비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서비스의 관리 및 제공 인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저희 단에서 이제 내년에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주민력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어떤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주민의 어떤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복지 계획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흐름이 이 저희 주인공 사업이 탄생하게 된 이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냐,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튼 혁신 성장, 그 다음에 지방분권, 그다음에 포용적 복지 큰 틀 속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공공서비스 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확산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련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요 큰 대응 방향 아래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앞으로 설명드릴 세 가지의 이제 사업들을 이제 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그러면은 이 주인공 사업이 사업적으로는 뭐 찾아가는 보건복지 이제 그 서비스 부분, 그다음에 뭐 시군구의 연계협력 지역화, 그다음에 뭐 주민력 강화 이렇게 있지만 그거는 사업의 어떤 이름들인 거고 그 세 가지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을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현장 중심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중심은 그냥 이런 우리가 찾아가는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 복지를 어떤 전달 체계로서의 성격으로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민과 협업하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플랫폼 터미널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그 현장 복지의 가장 핵심은 읍면동에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인공 사업의 큰 핵심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중심의 접근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접근이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이제 뭐 분절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이렇게 연계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고 이제 전달하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저희도 이제 요거는 내부적으로도 뭐 많이 스터디를 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공동 생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력이 더 강화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이용자가 단순히 이제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이제 앞으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인공 사업의 이제 핵심으로서 사업화를 했을 때, 현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보건복지, 그다음에 어떤 통합적 접근에 있어서는 공공 서비스 연계 협력을 이제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참여에 있어서는 주민력 지원을 하게 해서 사람 중심의 복지, 다 함께 하는 복지,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핵심 개념을 잡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의 이제 흐름들이 이런 흐름들은 이제 뭐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단에는 뭐 국토부라든지 뭐 산자부, 뭐 기재부 이런 데서 다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각 부처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거의 이런 중심으로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만의 사업의 방향은 아니다.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기획하시거나 추진하실 때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려야 될 이제 찾아가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 사업 자체에도 그냥 좀 목표를 세웠고, 요게 이제 매뉴얼에도 이제 실리는 내용인데, 통합 돌봄,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을 공공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의 역할을 저희가 이제 좀 강조하면서 시군구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연계 협력하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민력 강화 지원인데 오늘은 요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앞부분에 읍면동을 어떻게 공공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강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뒤에 부분은 자료를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이제 저희 주인공 사업이 주민의 어떤 이제 가장 그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읍면동을 이제 복지와 건강과 자치의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읍면동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제 확대를 하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2022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그 다음에 간호직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담당할 공무원에서 19,000명을 충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으로 뒀던 거는 바로 그 인력을 계속 이제 충원하는 이제 부분인 거고, 제주도 이제 그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같이 하셔가지고 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이제 늘려드리는, TO를 늘려드리는 걸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렵거나 이런 데서는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기준 인건비 TO가 이렇게 늘어나는 일은 아마 저희 행안부 안에서도 이 정도로 늘어나는 일은 아마 앞으로 없을 거다. 그 정도로 매우 좀 파격적인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런 이제 인력의 어떤 충원, 그다음 인프라가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전체 읍면동에 이제 별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앞에 읍면동 복지 허브할 때는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저희는 그 이름을 뭐 꼭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바꾸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주인공 사업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찾아가는 보건복지라고 했을 때 그런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 뭐 어떤 지자체에서도 요 네이밍 자체로 다 팀 이름을 바꾸신 곳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름이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이런 상징적인 좀 의미는 있지만 이제 모든 개별 읍면동에 이런 전담팀을 이제 설치하는 이제 기본형으로 다 전환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읍면동 복지협 아직까지도 근데 많은 지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에서 이제 했던 1유형 별도의 복지 행정팀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유형이라고 해서 그 복지팀 하는 팀을 두고 거기서 이제 복지행정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팀 구성이 아직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2022년까지는 아무튼 개별 읍면동에 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별도로 설치하라라는 기준을 계속 이제 제시할 거고 아마 이제 내년도 매뉴얼에도 그 부분이 좀 더 강조돼서 내려갈 부분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상 도저히 인류형으로는 할 수가 없다. 별도의 전담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 복지팀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업무를 하는 인력을 적어도 3명 이상은 간호직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은 배치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 유형을 승인해드리는 구조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프라가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번에 기준인건비를 이제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확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은 내 팀장님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는 기본형이 있지만 인구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는 저희가 확장형이라고 해서 최대 7명까지 그러니까 복지직이 5명에서 6명, 간호직군 좀 아직은 아쉽지만 1명, 팀장님 포함해서 그 확장형의 버전을 지금 몇 개 지자체들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사례도 많이 전달해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읍면동에 그 전담팀을 만들고 그거를 기본형이라고 봤을 때 그거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는 모든 지자체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을 확장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읍면동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건가? 어떻게 읍면동이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인가의 가장 큰 틀은 저희는 이제 좀 종합 상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배치되는 인력들이 신규 인력이 많고 그다음에 읍면동의 어떤 특성상 이런 종합 상담의 기능이 어렵다라는 뭐 애로사항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별도의 이제 종합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주민이 이제 딱 읍면동에 왔을 때 그분의 어떤 충분한 욕구를 우리가 상담하고 사정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지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위기가구 발굴이나 지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그리고 이제 통합 사례를 좀 더 강화하는 이제 그 큰 틀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한계라고 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좀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조금 보편 복지를 이제 지향을 하면서
생애 전환기라든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위기가구 뭐 새롭게 왜냐하면 이제 한참 2, 3년 동안은 또 그 고독사의 또 전 지자체가 다 이게 약간 문제점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고 아마 이제 제주도도 또 별도의 저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되셔가지고 지금 고독사랑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적 위험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대상자가 과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자인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위기가구에 대한 저희가 좀 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읍면동이 그런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좀 구심점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주인공 사업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뭐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가장 제가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배치되는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뭐 직무라든지 아니면 교육 뭐 이런 걸 다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민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전화보다도 이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전화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전화 받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에서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지게 제가 홍보할 때도 그렇고 좀 더 달라진 점은 이제 읍면동에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해서 이제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복지와 건강이 함께 제공되는 그 역할 창구로서의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이 소속은 보건소이고 실제 근무하는 곳은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다 보니까 어떤 그런 행정적인 어떤 뭐 어려움 또는 소속감의 어떤 결여 그다음에 업무가 그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인력은 보건소 인력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데 다만 주민이 조금 더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법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혹시 의료법이든 아니면 어떤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좀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염려가 됐고 저희가 또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에게 이제 요구하는 직무의 범위가 좀 의료 서비스도 있었기 때문에 소속과 이제 배치를 그렇게 달리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소속과 배치를 일치하는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워낙 물론 서비스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우선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공무원분들이 계속 그 시너지 어떤 그 효과보다는 서로 너무 갈등과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이제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과연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다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계속 그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배치된 인력 포함 기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의 이제 소속과 근무지는 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그 직무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뉴얼이 한 1월 말에서 2월 정도에 다 이제 모든 읍면동에 다 배포가 될 거고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아마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의 이제 역할, 그다음에 직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컨설팅하는 또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 이제 사업이 이제 조금은 바뀌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만 제가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어떤 민원인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을 큰 틀에서 좀 바라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업무까 직무까지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군구에 그런 어떤 이제 좀 기획 능력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시군구는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군구와 읍면동을 같이 연계하고 협력한 행정 기반을 이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주인공 사업의 인력은 전부 읍면동에만 배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시군구의 어떤 기획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인력 중에서 한두 명, 이제 최대 2명까지는 시군구로 올려서 주인공 사업을 이제 끌어가고 기획하고 읍면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아무튼 시군구가 서비스나 자원을 생산 배분을 이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계속 뭐 저희 행안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요즘에는 지역사회가 한번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보라라는 걸로 계속 그 사업의 어떤 공모든 아니면 어떤 그 내용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군구에서 꼭 복지나 건강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업무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이 시군구의 공무원분들의 어떤 이제 기획의 어떤 그런 직무는 점점 더 강조되는 분위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우수사례 경진대회 하고 있는 건 혹시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 계획을 이제 제가 평가하는 그걸 아마 11월 20일까지 다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시군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하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라고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구가 그런 기획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건가를 공모 형태로 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2019년, 그 다음에 20년 다 2년 연속 선정이 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민력 강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자원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주민력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결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뭐 뒤에 강의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를 그 컨텐츠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설명해 주실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저희 이제 주인공 사업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게이트웨이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 거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런 종합 상담이라는 부분인 거고, 거기 이제 새롭게 저희가 그래도 주인공 사업이 더 강화되는 거는 읍면동이 이제 건강 서비스까지,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시군구는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획 총괄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민간 연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는 시도가 그렇게 저희가 큰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시도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도 차원의 어떤 저희가 플랫폼을 강조하는 것도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항상 기본은 이제 지역사회와 주민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사업의 이제 기본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주민하고 이제 지역 중심으로 계속 이런 전달 체계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거의 저희 주인공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제주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 시범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주민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걸 강조하듯이 지금 어떤 사업들이 각각 뭐 다 추진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어떤 현장 중심이고 그다음에 통합적 접근을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생산이라는 큰 부분에서는 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 단에서는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화성하고 춘천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를 선정을 이제 해서 함께 이제 좀 그런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하고도 약간 결이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저희 행안부의 어떤 그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개편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범 사업 또한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흐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지자체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이제 중앙부처에서 새롭게 이제 전달 체계로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또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무튼 처음이니까 그냥 약간 스타트 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음 그 강사분 그 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